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의 결정이 있는 날이었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쪽은 대선 후보도 정하지 못하는 저런 정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곧 민주당의 경선이 본선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거를 이미 알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이 대한민국의 이 수구 적폐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을 했죠. 산 넘어 산, 진짜 산 넘어 산, 모든 산을 다 넘고 정상에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사실 관전 포인트는 몇 프로까지 나오냐가 관전 포인트였어요. 몇 프로가 과연 몇 프로로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로 당선되냐, 그거였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욕심이 사람이 끝이 없죠. 아까워. 0점 몇만 하면 90점 넘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89.77, 0.23만 했으면 이 93, 좀 90%, 좀 이게 좀 마음에, 우리 또 욕심이 많잖아.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역대 최고는 맞아, 이렇게 얻을 수도 없어. 저는 다음 전무후무할 거라. 전 민주당 역사에서 거의 90% 가까이 지지를 받는 분은 앞으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올림 합시다. 우리 반올림에서 90%로 합시다. 더 놀라운 건 제외국민 98.69. 이거 싫어합니까? 나 이거 뭔데 98.69야? 제가 아까 그 현장에서 뭔데 98.69가 나온 거야? 깜짝 놀랐어. 뭔데 98.69가 나온 거야 이거? 그랬더니 뭐 제외국민이래. 해외 나가면, 해외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나가면 그 애국자가 된다 그래도 외국 좌파들이 확실히 충성도가 높아. 그치? 내가 볼 때는 외국 좌파들이 충성도가 높아. 오히려 충성도가 높아, 해외가. 어쨌든 98.69를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요, 호남에서도 진짜 압도적이었어요. 지금 호남에서의 뭐 지지율이 뭐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호남 경선에서 88.69 나왔어요. 호남 경선에서 88.69 압승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호남에서 88.69, 누적 득표율이 어제 89.04였는데 오늘 오히려 수도권에서 89.04가 89.77로 끝났죠. 서울, 인천, 경기, 서울, 경기, 인천, 그 다음에 강원, 제주, 이렇게 5개 권역에서 오늘 투표를 했는데 더 올라가서 어제는 사실 호남에서 몇 %의 투표율이 나올 거냐, 그거를 좀 예의주시했는데 호남에서도 투표율이 50%가 넘었어요 어제. 그래서 하여튼 대박입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 어대명에서 원래 이번 경선 때는 구대명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가는 곳마다 90%를 얻는다 그랬고 구대명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사실 그럼 왜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줬을까? 이런 분석을 하질 않더라고. 물론 이재명이라는 개인의 어떤 그 서사시나 어떤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가 겪었던 고초나 이런 거를 보면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가 인정을 받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지만, 저는 정치 분석가죠.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이재명 불가론자들이 만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태까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이낙연과 수박들이 이런 이재명 대세론을 만들어준 거예요.
시간이 지나보면 정치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역동적이거든요. 누군가가 안 된다 그러면 왜? 라고 하면서 지지층은 더 결집을 해요. 이재명이 안 된다 안 된다는 떠드는 놈들이 많아질수록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재명이 안 된다라고 그동안 민주당에서 2년 동안 이재명 불가론, 이재명 난리라고 했던 그 모든 그런 내부의 적들 그리고 외부의 적들,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이재명이라는, 저는 이재명을요 단순한 대통령 후보를 떠나서 우리 민주시장에 이제 슈퍼스타가 탄생한 겁니다. 여태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런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슈퍼스타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그럼 왜 이렇게 정치가 혼탁해졌지만 왜 이렇게 이재명이 대세론을 떠받칠 수 있었냐. 이재명 불가론들 떠든 놈들이 결국은 제대로 역풍은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수박 선생님들, 이제는 수박이라는 표현을 오늘로서 마지막으로 쓰지만 수박 선생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지지자들은 계속 결집을 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더 견고해졌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의 어떤 수락연설, 현장에 있던 분들에게는 제가 좀 알려드렸죠. 순서가 오늘 이재명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는 것이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수락연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어떤 수락연설의 의미를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 역대 대선 후보 중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 정도 지지율을 깰라 그러면 세계에서 단 한 명 있습니다. 누구? 평양. 어디에? 평양. 누구? 김정은. 김정은 외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 지지율을 깰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 지지율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김정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어디? 평양. 예. 절대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을 깰 사람은 평양과 김정은 외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님 수락연설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새 시대의 서막을 열겠다, 그렇죠? 새로운 이재명의 시대를 열겠다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이요,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통합이라는 말을 14번을 썼어요. 저는 통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 통합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냐면요, 통합 안 되거든. 통합 안 돼. 통합은 죽어도 안 돼요. 아니 형제간에도 싸움은 원수져 갖고 안 보는데 무슨 5천만 명을 어떻게 통합을 해? 안 그래? 아니 5천만 명을 어떻게 통합을 해? 통합 안 돼. 일배는 일배대로 사는 거고 저쪽은 그들만이 사는 거야. 응? 통합을 안 돼.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통합 안 되고 형제 간에도 통합 안 돼. 그런데 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대선 수락연설에서 통합이라는 14번을 했냐? 절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통합이라는 말은 국민 통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재명의 통합은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통합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말의 통합은 잘잘못을 떠나서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좋은 분석은 잘 들으세요. 그동안 기존 정치인들이 늘 대선에 나올 때마다 통합을 하자는 것은 잘못을 덮고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권력만 잡으면 통합시키겠다,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님이 14번의 통합을 얘기한 것은 중도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란 세력의 척결을 확실히 하겠다. 결국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합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국힘당과 이렇게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서 정권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런 집단들에게는 강하게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래야만 국민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 통합에 대한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무조건 기존에 있던 정치인들 같이 본인이 대통령 되면 무조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어떻게, how, 어떻게 이룰 건데. 이재명은 방법을 아는 거예요. 잘못한 놈들에게는 벌을 주고, 그런 벌을 줌으로써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없애야만 그게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는 이재명 후보는요, 이제는 대통령 후보죠. 이재명 후보는 3년 전의 패배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한 이재명을 성숙하게 시켰고 성숙도를 굉장히 높였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의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은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14번을 했지만 내란,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겠다. 내란과 퇴행을, 내란을 청산하겠다는 말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이 연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년 전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이 확정된 날이다. 23년 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비슷해요. 비주류에서 변방의 장수가 중심이 되기까지 온갖 수모를 겪고 온갖 당내 기득권과 싸우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차별과 무시를 견뎌내면서 저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도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차별 그리고 어떤 그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늘 상처 입는 그런 정치 인생이었는데 참 보면 역대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 중에서 최고의 득표를 얻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락연설의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 국민통합과 실용주의. 오늘 연설에서 통합이라는 말은 14번, 국민이라는 표현은 51번, 대한민국과 우리라는 말을 17번으로 썼고요. 그러면 국민통합 방안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 복원과 성장 회복. 여기서 이제 정답이 아까 있다라고 했죠. 국민통합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 지금 민주주의 파괴 세력 누굽니까? 국힘당과 바로 윤석열이죠. 그 세력들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복원시킨다는 자체가 법치를 세우고 반민주적인 인간들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과 회복.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나 진보의 가치는 분배였는데 이제는 성장 없는 분배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진보, 약자와 서민, 노동자 이들에게 어떤 분배를 해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인다. 이거는 여태까지 진보의 어젠다 중에서 좀 낡은 어젠다 같아요. 제가 보면 성장 없는 어떤 분배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좀 비판하고 싶어요. 어떤 걸 비판하고 싶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성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진보, 입진보들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장 없는 분배가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이 얘기하는 성장은요. 그 성장에 있어서 어떤 골고루 성장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그런 독재자들이 했던 성장의 롤모델은 재벌과 기득권들에게 몰아주는 그런 대한민국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 그 성장이 골고루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그리고 소득 격차 완화 이런 것들은 어떤, 그건 얼마든지 대통령 지도자나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든지 골고루 성장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했다라고 보시고, 오늘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압도적 정권 탈환. 그렇죠?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새 시대를 열나는 국민의 명령. 그래서 저는 오늘 압도적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과 우리의 몫입니다. 이재명은 할 만큼 했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번 선거는요, 이재명 후보가 어디를 다니면서 유세하는 거는 더 불안해하고요, 우리들이 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기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이겼느냐,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저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들을 단죄를 할 것이냐, 그거가 저희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저는 더 이상 이재명에게 뭘 하라고 바라는 거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양심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은 그동안 견뎌준 것만으로도, 버텨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내 쿠데타를 진압을 하고 검찰의 아가리에다가 자기 당대표를 잡아가라는 그 세력들과 싸우면서 당내 쿠데타를 진압을 하고 정말로 육체적인 살인 어떤 그 테러를 당하면서 그 온갖 그 위협을 다 견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압도적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지지자 한 명 한 명 우리가 앞으로 우리는 한 표가 아닙니다, 세 표입니다.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드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디 다닐 때 저는 아예 정치를 모르거나 그냥 국민의힘 지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들도 제 말에 좀 이해가 가시죠? 차라리 이 사람은 자기를 색깔을 드러내서 나는 국힘당 지지자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저는 정치를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밥가리를 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데, 시건방지게 어떤 놈이 하든 그놈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는 인간들은 그냥 한 대 쥐어 박고 싶어. 네가 뭘 알아, 이씨. 응? 어떤 놈이 해서 똑같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놈이 해도 똑같다라 그래갖고 윤석열을 시켰더니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석열 같은 새끼 나라 막혔더니 3년 만에 나라를 풍전등화, 세계사에서 이렇게 초단시간에 나라를 개판 만든 새끼, 역사를 초단시간에 후퇴시킨 새끼, 그리고 민주주의를 초단시간에 이렇게 파괴한 새끼는 저 윤석열 저 새끼밖에 없습니다. 저 새끼는 삼관왕이에요, 삼관왕. 나라 말아먹은 놈, 민주주의 파괴한 놈, 역사를 후퇴시킨 놈. 그 뒤에는 그 개차 삐삐삐 그년이 있죠. 그쵸? 저는 그 새끼 걔 연놈들 얘기하면요 진짜 열받아요. 그 천박한 년이 무슨 대통령 놀이하면서 마포대교에서 유니폼을 입은 경찰 옆에서 지휘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난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진짜로요. 저는 대한민국 1개 국민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 천박한 년이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을 지휘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전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살다 이런 개잡 처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갑자기 그 천박한 년 얘기하면요 열이 받아요. 그리고 갑자기 제가 얼마나 그 7시간 녹취록을 대선 전에부터 들으면서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런 년한테 지배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었어요. 진짜로. 개참 연놈들. 이제는 뭐 법에도 눈물이 있다? 잣가는 소리 하지 말고 두 연놈들 늙어 뒤질 때까지 감옥에서 러브하세요, 러브.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의 수락연설에서 울컥했어요, 한번.
한 번 울컥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보면서 흐뭇했는데 한 번 울컥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이 말을 듣는데 아니 나는 내가 이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그 말이 너무 갑자기 막 뭐라 그래야 되나, 그쵸?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이거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차별. 그 차별을 견디면서 검정고시 나왔다, 진짜 백도 없고 개파도 없고 그런 차별과 그 다음에 무시, 세상의 눈빛, 가난, 이런 것들이 함축적인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공장, 소년공에서 공장 노동자를 했고 살라고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이 말이 정말 저는 울컥했어요. 왜 울컥했냐면 나랑 너무 비슷해. 내 인생은 내가 이 방송을 하고 그래서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어. 오로지 민주당을 사랑하려고 하면 검찰과 맞짱을 떠야 되고 이 민주 하발이 이 쓰레기들과 싸워야 되고, 단 한 번도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위기가 아닌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이기잖아요. 그쵸? 항상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 개총수가 옳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왜 갑자기 울컥하다가 웃습니까? 울다가 빵 터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 진짜예요. 제가 방송을 13년 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아까 앉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인생은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어우 진짜 막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와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부당함, 차별 이런 것들이 막 내 머릿속에 지나가.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겪은 진짜 영장 실시 말 같지도 않은 거 갖고 영장 실질 심사까지 끌려가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물러나라고 면전에서 그러고 이재명으로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가 아닌 때가 없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정리를 해놨길래 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까. 짜잔. 2006년 5월 제4회 성남시장 선거를 출마했지만 낙선을 하셨습니다. 2008년 제18대 총선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하셨습니다. 2010년 7월 달에 드디어 민선옥이 성남시장이 되셨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이때부터예요. 제가 이재명 시장님을 처음에 알았을 때 바로 요때 저와의 인연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민선 5기, 요때 여러분들 보시면 세월호 참사가 4월 달에 터지죠. 4월 달에 터지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을 한 번 더 하시죠. 그 다음에 이때 막 꿈만같이 막 지나가는 세월이었죠. 꿈만같이 막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하여튼 이렇게 대서사시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께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자 대통령이 되셨죠. 죄송합니다.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경호 제가 오늘 현장에 가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오늘 현장에 갔더니 이재명 당대표님 움직일 때마다요 경찰 1개 중대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근접 경호도 엄청 잘해요. 여러분들 오늘 아까 혹시 그 이재명 당대표님 수락 연설할 때 보셨어요? 방송 다 보셨죠? 요거 보신 분들 있나 모르겠네.
제가 좀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수락연설에서 수락연설 보시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여기 장면 보세요. 여기 보여요? 이 장면에서 여기 경호원 보여요? 여기 경호원 쫙 둘러 있어요. 이거 자세히 보면 경호원들 엄청나요. 여기 보면 요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여기가 다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가 경호원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진짜로. 여기도 보시면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민주당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모를 리가 없죠. 오늘 모를 리가 없어서 수락연설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엄청나게 경호가 철저히 되고 있으니까 근접 경호는 또 알아서 한 10대 명 따라다녀요. 10대 명 따라다니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은 어떤 미션이 생긴 거예요?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은 목표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더 넓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대선 37일 남았고 사전투표 한 달 남았죠.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어떤 공약을 하던, 이재명 당대표님은 무조건 이제 지지층은 그 어느 때보다 결집이 됐죠.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 안 해도 대통령 되는데 굳이 왜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압도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무조건 우클릭 하든 아예 우로 가 있든 무조건 지지하면 돼요. 무조건 지지하면 됩니다. 이제는 무조건 우측을 공략해야 돼요. 우리 쪽은 이제 압도적인 지지가 이제 형성이 돼 있어. 그러면 뭐하러 우리 쪽 기분 맞출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이 에이 무슨 진보가 저래 이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 무조건 이쪽이 표밭이야. 이제는 우리 쪽은, 나는 이제는 우리 진보 민주 이재명 당대표님이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진보 지지자들을 위해서, 우리 진보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조건 오른쪽을 보고 외연 확장의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정책이나 공약이나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나쁜 정책도 좋게 쓰일 수 있어요. 좋은 정책도요, 나쁜 놈이 대통령 되면요 그 좋은 정책을 나쁘게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수년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이렇게 정치를 보면요, 진짜 나쁜 정책도 이 정책을 이용해서 좋게끔 이용하는 게 바로 그게 정치인의 어떤 리더십이고 그 정치인의 재량의 어떤 그 인품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정책 망가뜨리는 새끼들 한두 명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내란 극복을 하고 우리 헌정 질서의 중심에 뭐 민주 진보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 이딴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무슨 민주 진보의 자존심, 뭐 민주 진보의 가치를 지켜라, 이런 민주 진보니 뭐 보수 우익이네, 이런 이념적 가치보다 21세기 이제는 AI 시대에 들어가고 무슨 이념의 가치가 중요하겠습니까? 전 좋은 사람, 그쵸? 옳은 사람, 국민을 위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요, 저는 그게 실용주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그 광장에 어떤 뭐 투쟁가들이 들을 때는 저 새끼는 지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갖고 노동자, 서민, 뭐 총력 투쟁 이런 거 그 사람들이 왜 하는지는 알죠. 근데 이제는 저는 무조건 이재명 당대표 같이
실용주의로. 이념 따위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정책으로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그렇죠? 나쁜 놈들이 정책을 가지고 장난치니까 정말 그 정책이 한 어떤 기득권 트랙만 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실용적인 국민들이 됩시다. 이념 투쟁. 국힘당이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나경원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저희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뭐 아니 뭐 6.25도 아니고 냉전시대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체제전쟁 얘기하는 저런 정당이 21세기에 만든 정당입니까? 저는 이념도 낡은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진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린 놈이 대들면 싸가지가 없고요. 어른 놈이 말 빠락빠락 말대꾸하면 말대꾸한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꼰대 마인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가면 진보 소리 듣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 국힘당을 지지하면 보수. 저는 이런 헤게모니하게 낡은 이념 갖고 저는 것보다 진짜 국민들 어려운 곳을 해결해주고 어려운 곳에 정치가 그 닿은 그 정치력이 닿는 그런 실용주의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아니 저도 꼰대 기질 되게 많아요.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의 미션.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뭘 봤냐면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대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이라고 하거든요. 백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대위를 넓게 쓰겠다. 선대위를.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은 여러분들 경선 본부는 8명에서 다 알아서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비명계 분들이 이번에 경선 관리를 했거든요. 이재명 캠프에서. 근데 이제는 선대본이라고 하죠. 넓게 쓰겠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뭐 김경수, 친노, 친문, 친명이 모두가 들어와 갖고 진짜 하나된 민주당으로서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소 관계 아닌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알죠.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 친소 관계가 아닌 이건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성장과 통합에서 한번 난리 났잖아. 그쵸? 얼마 전에 성장과 통합에서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뭐 벌써부터 사실상 성장과 통합이 인수위원회 격의 어떤 역할을 인재풀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하려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쐐기를 박은 거예요. 친소 관계가 아닌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친하든 안 친하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할 거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히게 하겠다. 김동연 반명 인사. 야, 아버님, 운빈 아버님, 뭐 이제는 반명 이런 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아직도 반명 수박 이제는 그만합시다. 됐잖아. 이제는 아직도 반명이니 수박이니 그거 이제 할 필요 없잖아. 이제 대통령 선거 남겨놓고 지금 그거 그건 갈라치기의 언론이에요. 그만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선이잖아. 선대본은 말을 안 해도 이재명 당대표의 중심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만 듣던 7인회가 누구냐? 김영진, 문진석. 아까 제가 오늘 문진석 의원님 봤죠? 김영진, 문진석, 정성호, 김병욱, 김남규, 이규민, 임종성 이분들이 7인회라고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게요. 김영진, 문진석, 정성호,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임종석 이 7명 중에서
김남국을 빼면 6명이죠. 이 6명 중에서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 이 7인회 중에서 이 7명 중에서 김남국 빼고 나머지 6명 중에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은, 아니 김남국 빼고 임종성? 아니에요. 저는 김병욱 의원님이랑 제일 친해요. 저는 김병욱 의원님이랑 제일 친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아요? 의외죠. 지난 대선에서 김병욱 의원님이 뭘 맡았었냐면 누가 한번 좀 찾아봐. 김병욱 의원님이 지난 대선에서 저걸 맡았었어요. 무슨 분과위원장인가 뭔가를 맡아서 대선 때 중요한 걸 맡았는데 김병욱 의원님이 그때 저한테 자기가 맡은 조직에 직능본부장 김병욱 의원님이 직능본부장을 했는데 나를 부본부장을 맡아달라고 이미 민주당에 올라갔었어요. 몰랐지. 내가 직능 부본부장이 돼 있는 거야. 지난 대선 때. 그래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우리 시민들과 응원하러 다니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그냥 응원하러 다니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빼주십시오 라고 했었죠. 진짜로.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미 민주당의 직능본부장 김병욱 밑에 직능부본부장 이종원 이렇게 돼 있어갖고 나보러 저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저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알아요? 이력서 다 받아요. 이력서 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내달래. 그래갖고 저는 죄송하지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늘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다니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김영진, 문진석, 정성호, 김병욱, 김남국, 이규민, 임종성 이분들이 7인인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활약보다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원래 7인회야. 이 7인회는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면요. 성남 경기 라인이에요. 그 성남 경기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성남시장 할 때부터 같이 늘 함께했던 사람들을 성남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남 경기 라인이에요. 성남 경기 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분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가능성이 있고 신 7인회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 씨. 신 7인회 누구야? 박찬대,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정청래, 이현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 딱 봐도 그렇지. 새로 저 9.7인회에는 못 끼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전현희, 한준호 다 믿을만 하잖아. 1명, 2명, 3명, 4명, 5명. 여기에 김병주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이현주. 이분들이 과거 어떤 7인회랑 같이 할 그 가능성이 많네요. 그래서 아마 원래 있던 7인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김남국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김남국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지원을 할 거고 전면에 나서서 할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분들이다. 그쵸? 왜 그러면 이분들은 현직이잖아. 근데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과거의 7인회는 김영진, 문진석, 정성호는 현역이에요. 김병욱, 김남규, 이기유민, 임종석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7명 중에 3명만 현역이고 4명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에서는 이 신치륜회에서 좀 다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여러분들 미리 보는 벌써 준비했습니다. 벌써 선대위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대표 첫 번째 1기, 두 번째 2기 당대표 시절에 함께했던 천준호 의원, 그 다음에 전략기획의 김윤덕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천준호, 그 다음에 김윤덕, 이런 사람들 들어갈 것 같고, 뭐 전략기획본부장이나 총괄본부장으로 맡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수행팀에는 한준호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당내 당 대변인단에는 그 누구죠, 여러분들 그 JTBC 출신 그 누구야, 박성준, 뭐 이런 분들이 진짜 슈퍼스타급들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밖에서 외곽 조직에서는 이제 도와줄 사람들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뭐 이런 분들이 뭐 다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혁신회의라고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이 혁신회의에서 여러분들 배출한 의원들이 누구냐면 김문수, 윤종균, 이재강, 조계원 등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아까 어떤 분도 뭐 반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의 사람들, 이재명 걔가 누구냐, 이제는 이런 거를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제 말 맞죠? 이제는 민주당에서 이 사람이 이재명 사람이야 아니야, 이거를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원팀이 돼 있어요. 그 원인은 뭐? 내란. 그 공은 누가 세웠다? 개 잡년들, 개 연놈들이 민주당의 원팀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끊임없이 친노 친문 어떤 친명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이 연놈들이 내란 한 방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제는 무의미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님이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사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 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의미가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진짜 소년공 출신 시민운동가, 지자체장, 진짜 기초가 이렇게 탄탄한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소년공 출신에, 그러니까 약자들과 늘 함께하고 지자체장 성남시장 하면서, 제가 예전에 2013년도인가 이재명 당대표님 강연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송이 그 강연을 찍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성남시가 너무 좁다. 제 방송 옛날부터 들었던 분들은 제가 가끔 그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나중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성남시가 너무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2018년도에 이분에게 경기도지사를 맡기면 어떨까. 그렇잖아요. 성남이라는 작은 도시에 우리가 유행어가 뭐였냐면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 했거든. 근데 이분이 성남을 넘어서 경기도를 맡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 경기도지사가 이제 되고 나서 막 계곡 가갖고 싸울 줄 알았더니 계곡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고 정책이나 행정력이 너무너무 멋진 거였고, 그러면 이재명의 대한민국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각광받았냐면요.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할 때 공약 이행률이 정말 역대 최고의 지자체장이었어요. 어떤 새끼는 뭐 시장 하다가 대선 나오고, 그쵸? 그 대구에 있는 새끼도 있고 서울에 있는 새끼도 있고, 시장 하다가 대선 나오려고 그러고 있고, 어떤 새끼는 산불 났는데 휴가 쓰고 대선 후보 나오는 새끼들도 있죠. 그 빨간 새끼들. 이분은 아니야. 성남시장을 왜 그만뒀냐? 좀 더 나에게 권한을 좀 더 주면, 나에게 좀 권한을 좀 더 주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그 도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시장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년공의 꿈의 가난과 차별에 정말 그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다가 공부를 열심히, 너무나 머리도 좋고 그래갖고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검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 시험을 보고 뒤늦게 중앙대 법대를 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는 좀 늦게 출발했지만 또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함께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그럼 내가 변호사 하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변호사를 해보니까 억울한 사람들 변호만 했지 그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쵸? 그래서 자기가 지자체장이 되고 싶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직업은 성공한 변호사 같이 이렇게 했지만 억울한 사람들의 변호는 해주지만 이건 억울한 걸 처음부터 안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싶었다는 거야. 그래서 작게 성남시장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내가 작은 이 성남시지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꽤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는 거야. 옛날 내가 찍어놓은 거 강연 한번 찾아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나한테 더 큰 권한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거예요. 진짜로.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에요.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고, 이재명 당대표님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제 여러분들 검찰 새끼들 40명이 사표를 냈대요. 너희들 사표 내지 마. 어딜 도망가 이 새끼들아. 니네 어디 가지 마. 어딜 가지 마. 너희들 이재명 당대표한테도 충성 좀 해라 이 새끼들아. 어디 도망가지 말고 이 샹놈 새끼들아. 눈치는 빨라갖고 도망가요 벌써. 이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 아니에요? 벌써 도망가요. 40명이 사표를 냈대. 좀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표 내지 마라. 정면 붙어라. 말씀드리고,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경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최종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을 듣고도 찡했지만 김경수 지사의 오늘 연설을 보면서도 마음이 찡했어요. 진짜로. 김경수 지사 오늘 정말 본인의 그 인성이 드러나더라고. 김경수랑 김동연이랑 참 비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대명인 줄 알고 나온 두 사람한테 우리 여러분들 박수 쳐줍시다.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알고도 완주해 주신 두 분에게 저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제 말이 여러분들 왜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3명 다 응원하라 그랬는지 이해가 가시죠?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최악이다. 나와주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힘껏 응원해줘라. 제가 그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 대선 경선 전에. 나와주시는 분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로 김경수 지사나 김동연 지사 안 나왔으면 얼마나 우리 외롭고 쓸쓸하고 링 위에 먼저 올라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외로웠겠습니까? 진짜 우리 비록 너무 처참한 득표율이었지만 중도 사퇴하지 않고
대부분 자존심 상해서 뭐 어디 경선 끝나면 사퇴하잖아. 지난 대선에서도 많이 그랬잖아요. 어디 경선 끝나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게 너무 저조한 득표율 나오면 중간에 사퇴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두 분이 어차피 이재명인 걸 알면서도 완주해 주신 우리 김경수 지사님과 김동연 지사님께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두 분에게도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완주해서 고맙다. 이재명 후보를 진짜 빛내주는 두 분의 조연의 역할 박수 쳐주고 싶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의 수락 연설문을 지금 사실 제가 한번 다 뽑아갖고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듣고 끝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힘당이 여러분들 비판을 했죠. 그렇죠. 오늘 국힘당이 뭐라고 비판했냐. 아버지 이재명 후보 추대식.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얘네들은 정말 정치도 못되게 하고 나쁘게 하지만 정말 머리들이 바보 같아요. 이재명 심판의 날이 다가온대요. 이 바보들아. 집권 여당은 심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내가 지난 총선에서도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응? 니네가 집권 여당은 선거 때 심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심판은 권력을 잡고 있는 놈들이 권력을 잡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심판당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응? 지난 선거에서도 2조 심판론으로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 그랬다가 니네 뭐 일명 잣댔잖아. 심판론은 야당이 쓰는 언어라고 그렇게 알려줘도 오늘 이재명 당대표님이 후보가 됐더니 이재명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바보 새끼들이에요. 바보 새끼들. 삼류가 뭐야? 45류 정치인 새끼들이에요. 그 다음에 국힘당이 또 뭐라고 논평을 했냐. 이재명 추대식. 야, 마음 같아서는 추대하려고 하는데 새끼들아, 니네가 지랄할까봐 응? 2명 같이 했잖아, 이 새끼들아. 어? 너네같이 바보 같은 새끼들. 우리도 그냥 추대하려고 그랬는데 모양새가 안 좋아갖고 이 새끼들아 2명 같이 3명 했잖아. 뭘 추대야. 어? 민주당 이재명 1극 체제 그대로. 니들이 그렇게 욕하던 이재명 1극 체제 지금 졸라 부럽지 솔직히. 그렇잖아. 니들은 국힘당 경선에서 이겨봐야 밖에서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 니들 지금 1극 체제 되게 부럽지. 아마 부러울걸? 홍준표 같은 게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한덕수 총리랑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니들은 국힘당 경선에서 이겨봐야 후보도 아니고 후보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니들 아마 이재명 당대표 되게 부럽지. 1극 체제. 니들이 그렇게 욕하던 1극 체제 당원들이 표로 보여줬다. 그 다음에 국힘당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고 네, 오늘 요 정도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아니 경선 오늘 마지막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발탁됐다. 그리고 수락하셨다. 요 정도 여러분들 아마 논평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족한 건 내일 낮 1시하고 이어서 국민의 잣 별로 논평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재밌어서 해주는 거예요. 민주당은 감동스러워서 평가를 해주는 거고 국힘당은 재밌어서 다뤄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겠지?
니들은 너무 재밌어서 내가 달아주는 거야. 오늘 이어서 국민의힘 경선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힘당 경선 한마디로 키높이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난 국힘 토론이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키도 크신데 왜 그 키높이 구도를 신습니까? 머리는 생머리입니까? 뭐 키높이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난, 그냥 비전이나 반성도 없고 그냥 이재명 타령하다가 끝난 기억이 뭐가 있어? 응? 우리가 재밌어서 보긴 했지만 키높이, 생머리, 그 다음에 뭐 있죠? 키높이, 생머리, 또 뭐 있었더라? 응? 또 그 뭐라 그랬지? 깐족, 응. 키높이, 생머리, 깐족, 보정속옷, 눈썹 문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응? 그렇잖아요. 보정속옷, 키높이, 깐족,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냥 뭐만 딸리면 이재명 잡을 사람은 줍니다.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저같이 깨끗한 사람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신도 아니고, 그쵸? 한동훈 후보 때문에 이재명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여서야대의 전국에서도 제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제가 기소까지 뭐 했습니다. 별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냥 키높이로 시작해서 한덕수로 끝났어. 오늘 한덕수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 한덕수랑 자기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랑 딱 2번 토론하고 국민 경선하고 끝내겠대. 얘네들이요 진짜 생각이 있는 애인가 싶어요. 이게 뭐야, 내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덕수랑 2번 토론하고 끝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홍준표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쵸? 너무 웃기죠? 우리 민주당 대선 경선이 딱 끝나면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국힘당은 국힘당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락연설을 하기 전에 한덕수와 단일화가 문제입니다, 이거야? 얘네들은 수락연설을 못해. 국힘당의 대선이 경선이 끝나는 날 드디어 우리는 부전승으로 올라가 계신, 이미 결승전에 올라가 계신 한덕수와 결승 대진표가 짜졌습니다 이러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어떤 놈은 싸움 한 번 안 하고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이쪽은 존나게 싸워. 막 그 키높이부터 해갖고 깐죽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어떤 새끼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금 결승에 가 있어. 웃긴 겁니다. 저는 한덕수가 이렇게 어떤 국힘당에서 출마하니 많이 난 매일매일 박수쳐. 한덕수 이러고 속으로. 저같이 여러분들 정치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까지 겪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지 않아요? 한덕수가 외연확장이 있습니까? 한덕수가 신선함이 있습니까? 한덕수는요 1도 이번에 국힘당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데 한덕수가 계속 누군가가 띄워요. 매일 응원해 한덕수를. 응? 한덕수의 재출마는 뭐다? 윤석열 시즌2. 그러면 대선 끝난 거예요. 만약에 한덕수가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윤석열 시즌2, 배우에서 한덕수를 윤석열 김건희가 조종한다. 사람들이 치를 떱니다. 그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헌법재판관 2명도 한덕수가 임명했겠어? 윤석열이가 당연히 김건희가 있겠지. 이거는 그냥 내란연합 내란덕수, 내란놈 덕수야가 아니라 내란덕수.
내란덕수, 내란연합, 내란연대, 윤석열 시즌2. 그냥 윤석열 시즌2 하면 선거 끝난 겁니다. 그쵸? 윤석열 시즌2 하면 사람들이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제발 나와라. 그 다음에 이르면 제2당의 4월 30일날 총리직을 사퇴한대요. 4월 30일날 총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사퇴하셔라. 근데 진짜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고 싶으면 경선에 참여를 하든가. 뭐 하는 집입니까? 어떻게 보면 국힘당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뭐가 됩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게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쓰레기지만 당원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국민이라고 칩시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당원과 국힘당 지지자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당원이 왜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힘당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나는 국힘당에 당비를 내고 국힘당의 당원인데 내가 뽑은 사람이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그 사람이 엄한 부전승으로 올라간 새끼랑 결승전에서 싸워서 지면 그걸 인정해야 되냐 이거죠. 응? 누가 한덕수에게 대권 자리를 주라고 했냐라고 국힘당이 들고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왜 자꾸 저쪽은 계속 한덕수 이지랄 떠냐? 방법이 없는 거야. 얼마나 코너에 몰려있고 얼마나 남샷이로우면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거는 국무회의도 아니었고 저는 그때 무조건 저희 모두는 말렸습니다. 저를 내란 공범에서는 좀 빼주십시오. 이 내란 총리 이 새끼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뭐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얼마나 방법이 없으면 1도 도움이 안 되는 한덕수를 그렇게 나오라고 난리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언제죠? 언제 발표해? 내일 발표하나? 국힘당 오늘 발표하지 않아요? 응? 오늘 발표하나? 내일 발표하나? 내일이에요? 29일? 아 29일날 29일날 2명 발표하는 거예요? 어제 토론 여러분들 보니까 얘네는 비전도 없고 반성도 없고 말싸움하고 결국은 뭐다? 한덕수와 제가 단일화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안 그럴 줄 알았어. 홍준표도 자기가 단일화하겠대. 다 단일화하겠대. 나오지를 말든가 이 새끼들아. 응? 그냥 국힘당 경선인지 한덕수만 찾고 앉아있는 건지. 응? 윤석열 재출마 이렇게 합시다. 윤석열 시즌2 한덕수가 나오는 거는 윤석열 재출마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여권이 볼 때는 유일한 희망인가 봐요. 그쵸? 웃기지 않아요? 그냥 국힘당이 볼 때는 한덕수가 마지막 희망인가 봐. 근데 정작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국민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국민 중에 60%는 한덕수 출마 반대.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한덕수 대통령 후보 나오는 거 적절치 않다가 국민들의 60%인데 국힘당은 한덕수한테 지금 매달리고 있어요. 응? 얼마나 한심합니까? 아니 국민들 중에 60%가 출마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모자를 파네. 중도 지지 뭐 다 떠나서 국힘당 지지자들도 한덕수 출마를 반대한대요.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국민 전체는 60%가 한덕수 출마 반대, 중도층에서도 66%가 반대. 왜 나와? 어? 이게 왜 나오는 거야? 결국은 뭐다? 한덕수가 나오는 것은 내란 세력들의 죄를 덮기 위함이고, 결국은 내란 세력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다. 무서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이재명 지지선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죠. 당선되자마자 조국혁신당에서 이건 참 여러분들 조국혁신당도 이제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이 많은데 조국혁신당에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도 12석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대통령 후보 안 내고 다른 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통합입니다. 그쵸? 저는 여러분들 계속 조국혁신당 비판하고 욕하는 새끼들 많은데 지금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2석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당대표 지지를 선언했다. 이거는 큰 결정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끄는데 조국혁신당도 진짜 박은정 의원 뭐 이런 분들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한년 빼고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그쵸?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당선이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를 선언을 하면서 승리 위해서 역량을 다할 것이다. 승리를 위해서 역량을 다할 것이다. 이거 진짜 정당에서 이런 발표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진보당은 어떤 김재현 후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제 대선 후보입니다. 국힘 해체 수준의 소멸이 필요하다. 공약은 정말 좋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 제1공약 내란 청산 국힘 해체 수준으로 소멸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뭐 중도 사태 단일화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좀 많이 변했죠. 옛날에 진보당 후보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완주하겠다 했는데 중도 사퇴하실 겁니까? 혹시 단일화는 하실 겁니까? 했더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제가 그래서 조만간 김재현 후보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갖고 진짜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김재현 후보를 알거든요. 우리가 늘 광장에서 옛날에 세월호 참사부터 같이 동고동락하는 동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재현 후보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단일화를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습니까? 단일화가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 공산당의 조원진하고도 방송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원진 완주시킨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조원진 중간에 사퇴하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할까봐 제가 조원진이랑도 방송하면서 완주시킨 사람이에요. 응?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진보 정치가 나중에 좀 활개를 펼치면 저는 김재현 후보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힘당에서는 때려잡는 가장 무서운 회초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재현 후보랑 조만간 진짜 속마음이 뭔가 좀 원외 정당이지만 제가 좀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조만간 요즘 취재를 하고 조원진 후보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재밌는 거 제가 취재한 거 공개할게요. 조원진이 보는 정광훈. 졸라 재밌겠지. 내가 진짜 재밌는 거 지금 거의 취재 다 됐거든. 조원진이 보는 정광훈. 왜 그러냐면 조원진이 광장을 뺏겼거든. 생각해봐. 예전에는 조원진 나오면 거의 태극기 부대 난리가 났는데 조원진이 광장을 누구한테 뺏겼다? 정광훈이한테 뺏겼거든. 그래서 조원진이 보는 정광훈.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취재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금요일로 나와요. 알겠습니다. 바꿀게요. 예. 됐냐?
네,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하고, 네, 오늘 제가 재밌는 취재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하든지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제가 어떻게든지 뭉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은 할 도리를 다 한 것이고 이제는 지지자들의 시간이에요. 아까 그 말씀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이재명은 할 만큼 다 했다. 버틸 만큼 버텼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이제는 지지자들의 시간이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